반갑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의 주제는 직장인 사춘기입니다. 직장인들의 사춘기는 보통 3년차, 6년차, 그리고 9년차 이렇게 온다고 하죠. 갑자기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확 밀려오고 이게 내 길이 맞나?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고민 있으셨습니까? 이에 대한 해결책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시기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슬럼프가 아니라 제도약을 위한 알람 울리는 것, 이렇게 여기십시오.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사춘기. 사춘기가 뭔가요? 맞습니다. 성장통입니다. 직장인 사춘기는 내 커리어의 성장의 기회라는 뜻입니다. 잡코리아가 경력 5년 이상의 남녀 직장인 약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었거든요. 질문이 이거예요. 당신에게 업무 전성기가 있었다면 그게 언제인가요?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의 무려 88% 정도가 업무 전성기가 있었다, 이렇게 응답했습니다. 특히 언제요? 3년차. 요 정도일 때 업무 전성기였다고 응답했는데요. 야,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. 업무는 익숙해져서 성과를 낼 만해졌는데 내 마음속은 뒤죽박죽으로 엉켜서 불안해한다. 참 거시기합니다. 그럼 왜 하필 3년차에 사춘기가 올까요? 제 생각은 이래요. 1년차에 회사 뽑힌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. 어려버려하고 하는 일마다 미숙한데 매달 따박따박 돈까지 입금해주니 헐 감사하죠. 그러다 2년차가 되면 이제 회사 돌아가는 것도 눈에 조금씩 들어오고,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선배들도 마음 한구석에 별거 아니네, 뭐 이런 생각이 슬쩍 자리 잡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차가 딱 되면 이제 신입의 티는 온데간데 없죠. 어느 정도 존재감이 탁 생기는 시기입니다. 회사도 나를 좀 더 믿고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기게 되죠. 그런데 막상 책임이 주어지면 야,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도 좀 들고, 이 회사를 내가 계속 다니는 게 맞나? 이런 회의감이 듭니다.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는 일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. 2년차까지는 어느 정도 새로운 자극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겁니다. 그러니 성장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정체된 것 같은 그런 속에서의 반복은 뭔가 지루함을 낳습니다. 딴 생각을 그러면서 막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. 실제 잡코리아의 조사를 보더라도 그래요. 3년차 때 거의 50% 그 사람들이 이직을 고민한다고 합니다.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분이라면 일단 이런 상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절대로 감정에 휩쓸려서 퇴사하지 마십시오. 회사에 정 떨어져서 퇴사를 한다? 나중에 거의 100% 후회합니다. 대신에 월급 받으면서 경험을 쌓는 기회로 여기십시오. 평생 직장은 없어졌지만 내 밥벌이가 될 직업은 굉장히 오랜 기간 나를 계속 따라다닙니다. 지금 내가 쌓는 스펙, 그리고 기술, 또한 일경험, 이건 어디 가도 없어지지 않는 내 밥줄이 됩니다. 이 회사에서 최대한 뽑아먹고, 그리고 뽑아먹은 만큼 기여하고 떠나자. 이런 마음으로 나의 스킬업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. 제가 진행하는 한 워크숍에 참석한 분이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. 이분이 말씀하시길 3년차쯤에 매일 반복되는 보고서 작성, 이 진절머리가 나더래요. 그래서 보고서 찍어내는 기계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? 이거 비전이 없는 것 같은데. 그래서 퇴사를 살짝 고민했대요. 하지만 이분은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최대한 배우자, 지금 나가면 좀 손해다, 이런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데이터 분석 툴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적용해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.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1년 후에는 회사 내에서 데이터 분석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, 그리고 핵심 인재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분은 스스로가 정체된 자기 상황을 깨뜨리고 한 단계 점프업한 거죠.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. 그게 월급이 됐든 나에 대한 대우가 됐든 말이죠. 그러니 직장인 사춘기가 왔다 싶으면 지금의 업무를, 그리고 내 업무 기술을 좀 더 단련하고 연마하는 시간으로 바꿔서 대하십시오. 단순히 일을 통해서 월급만 받아간다,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서요,
내 가치를 높이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. 이렇게 관점을 좀 바꿔봅시다. 그리고 나서 호기심 노트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 왜 그러냐면 직장인 사춘기의 본질은 성장이 정체된 거거든요. 그러니 뭔가 자극을 줘야 되는데 호기심 노트를 써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자극해 보라는 겁니다.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? 이런 흥미로운 게 있는데 너 어때? 가만히 있을래?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꼬시는 거예요. 호기심 노트에는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보면 뭐 산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거 조사해서 내가 궁금해하는 거 한번 써보기. 일절하는 동료의 업무 관찰하고 한번 질문해보고 내가 궁금한 거 써보기. 그리고 직무에서 새롭게 배울 거리 찾아보기. 그리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스킬, 지식 많잖아요. 그런 거 조사해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. 이런 걸 쓰다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. 그 호기심을 해소하려고 뭔가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. 자극이 생기고 그 자극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. 이처럼 스스로 자극을 주면서 정체의 지루함을 돌파해 가는 것.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. 진짜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답이 안 보인다. 그러면 휴직을 고려해 보세요. 무조건 이직 아닙니다. 뭐 휴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직을 해야겠지만 그러면 그냥 아프다고 핑계대고 좀 병가라도 길게 한번 내세요. 예. 일단 뭐 바로 이직하는 건 좀 제일 미뤄두시고요. 자, 아무튼 그렇게 얻은 휴직 기간에 잡서치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 역량 그리고 내가 다닌 회사에 대해서 둘 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. 놀랍게도 야, 이거 우리 회사 의외로 괜찮은데?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. 또는 내 역량이 부족해서 다른 회사로는 절대 못 가겠구나. 내가 물경력이었구나.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맞아, 떠나야 돼. 이 마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. 중요한 것은 이직 결정하기 전에 유예 기간 요걸 꼭 갖자는 겁니다. 이런 기간은 자신과 회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그러면 감정적인 선택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그럼 오늘 얘기 정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의 핵심은 직장인의 사춘기는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. 직장 생활 중에 3년차, 6년차, 9년차 이때 생기는 고민은 내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려는 증거이다. 요걸 기억합시다. 그러니 매일 조금씩 티끌만큼이라도 나를 업그레이드 한다. 이런 마음으로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